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신고만으로도 긴급조치나 체포, 구속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 보호가 강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고에 가까운 고소나 단순 연락행위가 오해받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스토킹 혐의에서 무죄 주장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다음과 같은 지속적, 반복적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주거, 학교, 직장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노출, 협박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첫 번째, 쌍방 연락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혐의 또는 무죄 사유는 양측 간 쌍방 연락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즉,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대화 또는 인간관계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악의적이지 않았던 경우.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연락 자체가 아니라 그 목적이 위협적이고 불쾌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처벌됩니다. 따라서 연락의 내용이나 횟수가 일상적인 범주 내에 있고 위협적이거나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즉, 한두 차례의 연락이나 접근으로는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의 허위 진술 또는 과장된 신고입니다. 간혹 이별 후 감정 다툼, 직장 내 분쟁, 금전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신고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실제 연락 내용, CCTV,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하면 피해자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어 무죄 입증이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직무상 불가피한 접촉입니다. 회사, 학원, 학교, 병원 등에서 업무 또는 학습, 진료 목적의 연락이나 접근 등이 있었던 경우 이는 업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간관계 또는 오해로 인한 신고라면 법률상 충분히 무죄 주장이 가능하며 적절한 증거자료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